집 열쇠를 돌리는 순간 익숙한 정막이 나를 맞이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가방을 던지듯 올려놓고 신발을 벗었죠. 불을 켜니 텅 빈 공간이 더욱 선명해집니다. 빈집에 돌아오는 건 이제 50이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적응되지 않네요. 이혼한 지 3년이 지났는데도 말이죠. 서진 씨,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미용실 원장님의 인사가 귓가에 맴돕니다.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지 1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미용실 보조라는 직함이 낯설어요. 30년 가까이 누구의 아내로, 누구의 엄마로만 살았던 나에게 독립된 하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여전히 어색한 일입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김치와 몇 가지 반찬만 덩그러니 있네요. 오늘도 혼밥이구나 싶어 한숨이 나왔습니다. 대학생이 된 딸 유진이는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어서 주말에만 집에 오곤 해요. 텅 빈 집에서 혼자 먹는 저녁은 언제나 쓸쓸합니다. 반찬을 데우면서 핸드폰이 울렸죠. 여보세요? 미영아? 서진아, 뭐해? 집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미영이의 밝은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함께한 친구인 미영이는 내가 힘들 때마다 항상 곁에 있어 주었죠. 이혼 후에도 가장 큰 힘이 되어준 친구입니다. 응, 방금 집에 왔어. 저녁 먹으려고. 혼자 먹어? 같이 먹자. 내가 지금 근처야. 30분 안에 갈게. 거절할 틈도 없이 전화가 끊겼습니다. 미영이는 언제나 그래요. 내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결정해버리는 성격이죠. 때로는 그런 미영이가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오늘처럼 텅 빈 집에서의 저녁은 누군가와 함께하는 게 좋을 것 같았어요. 미영이가 온 건 정확히 30분 후였습니다. 언제나 약속 시간에 정확한 친구예요. 치킨과 맥주를 들고 와서는 내 모습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한숨을 쉬었죠. 서진아, 너 요즘 너무 칙칙해. 왜 이렇게 자신을 안 꾸미고 다녀? 예전엔 그렇게 옷도 잘 입고 화장도 예쁘게 했으면서. 미영이의 말에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누구를 위해 꾸미고 다녀야 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남편의 외도로 이혼한 후 화장품 케이스는 점점 먼지만 쌓여갔고 옷장 속 옷들은 입혀질 날을 기다리며 그대로 걸려있을 뿐이었으니까요. 그냥 귀찮아서 누구 만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문제지. 너 이러다 완전 노처녀처럼 늙어버릴라. 이번에 우리 산악회 들어갈래? 매주 토요일마다 등산하고 한 달에 한 번은 1박 2일로 산행도 가고 그래. 나이대도 우리랑 비슷하고 사람들도 다 좋아. 미영이의 제안에 처음엔 고개를 저었습니다. 등산이라니 너무 체력적으로 부담스러운 일이 아닐까 싶었죠. 하지만 미영이는 끈질겼어요. 한 번만 가보라고. 안 맞으면 그만두면 되잖아. 이번 주 토요일에 청계산 가기로 했어. 아침 8시에 내가 데리러 올게. 맥주 2캔을 비우고 난 후 나도 모르게 미영이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어쩌면 이런 변화가 필요한 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매일 같은 미용실, 매일 같은 빈집, 매일 같은 혼밥의 일상에서 벗어나 뭔가 새로운 것을 시작해보는 것. 50이 넘은 나이에 인생의 새 챕터를 시작하는 건 두렵지만 그래도 한번 도전해보고 싶었습니다. 미영이가 돌아간 후 침대에 누워 생각했어요. 언제부터 내가 이렇게 칙칙하고 무기력한 사람이 되었을까? 항상 밝고 활기찼던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변해버린 걸까요? 결혼 생활 내내 남편을 위해, 딸을 위해 살아왔는데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갈 차례인 것 같았습니다. 눈을 감으며 결심했어요. 토요일 새로운 시작을 해보자고. 토요일 아침 알람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시계는 6시를 가리키고 있었죠. 평소 같으면 토요일에 이렇게 일찍 일어날 일이 없었을 텐데 오늘은 산악회 첫 등산 날이라 일찍 준비해야 했어요. 오랜만에 등산복을 꺼내 입고 가벼운 배낭도 챙겼습니다. 거울을 보니 왠지 모르게 설레는 마음에 얼굴이 상기된 것 같았어요. 7시 50분
미영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진아, 나 오늘 못 갈 것 같아. 어제 저녁에 우리 시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셔서 지금 병원에 있어. 너 혼자 가줄래? 내가 총무한테 얘기해놨어. 이도현 씨라고 너 오는 거 알고 있을 거야. 갑작스러운 미영이의 불참 소식에 당황했습니다. 처음 가는 산악회인데 혼자 간다고? 미영이의 성화에 겨우 결심한 거였는데 미영이가 없다면 낯선 사람들 속에 섞이는 것이 너무 불편할 것 같았어요. 그냥 다음에 같이 가면 안 될까? 안 돼, 서진아. 내가 이번에 안 가면 영영 안 갈 것 같아서 그래. 이도현 씨한테 내 사진 보내줬으니까 찾아줄 거야. 꼭 가. 알았지? 또다시 미영이의 독촉에 할 수 없이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역 출구에는 이미 10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다들 등산복 차림이라 누가 산악회 사람인지 쉽게 알 수 있었죠. 그 중에서 눈에 띄게 키가 크고 환한 미소를 짓고 있는 중년 남성이 내게 다가왔습니다. 혹시 강서진 씨인가요? 미영이 친구분 맞죠? 네, 맞아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산악회 총무 이도현이라고 합니다. 미영이한테 얘기 들었어요. 오늘 함께 즐거운 산행했으면 좋겠네요. 이도현 씨의 미소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50 중반의 나이임에도 흰이가 반짝이는 환한 웃음은 왠지 모를 신뢰감을 주었어요. 등산 배낭도 야무지게 메고 전문 산악인 같은 모습이었죠. 처음엔 어색했지만 산을 오르면서 자연스레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다른 회원들도 친절하게 말을 걸어주었고 나도 점차 편안함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특히 이도현 씨는 중간중간 다가와 괜찮은지 물어보고 물과 초콜릿도 건네주었죠. 체력이 달리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요. 도현 씨의 배려심 있는 말투와 행동이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함으로 다가왔습니다. 남편과 이혼한 후 남성들에 대한 불신이 깊어졌었는데 도현 씨는 어쩐지 그런 선입견을 깨는 것 같았어요. 정상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오후 3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예상보다 체력이 많이 소진되어 지쳐 있었죠. 그날은 1박 2일 일정이라 산 중턱에 있는 산장에서 하룻밤을 묵기로 되어 있었어요. 산장에 도착해서 잠시 쉬는데 도현 씨가 다가와 앉았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처음 치고는 정말 잘 오르셨네요. 오늘 저녁에 회원들끼리 작은 술자리가 있는데 함께 하실래요? 망설였지만 왠지 거절하기 어려운 분위기였어요. 저녁 식사 후 산장 테라스에 모여 소주와 맥주를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마시는 술이라 금방 얼굴이 달아올랐죠. 다른 회원들은 하나둘 방으로 돌아갔고 어느새 테라스에는 나와 도현 씨만 남았습니다. 별이 참 예쁘네요. 도현 씨의 말에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시에서는 볼 수 없는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 순간 도현 씨의 손이 내 손 위에 포개어졌습니다. 놀라서 바라보니 도현 씨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서진 씨, 오늘 처음 봤는데 이상하게 끌려요. 실례가 될지 모르겠지만 혹시 마음에 부담이 없으시다면. 그 말을 끝으로 도현 씨의 입술이 내 입술에 닿았습니다.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이혼 후 3년 누구와도 친밀한 접촉이 없었던 내게 이 키스는 충격적이면서도 달콤한 유혹이었죠. 거부해야 한다는 이성적 판단과 외로움을 달래고 싶은 감정 사이에서 잠시 갈등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감정이 이성을 이겼고 나는 도현 씨의 방으로 향했어요. 그날 밤 오랜 시간 잊고 있던 여자로서의 감정을 다시 느꼈습니다. 도현 씨의 따뜻한 품 안에서 잠시나마 모든 고민과 외로움을 잊을 수 있었어요. 이것이 사랑일 리는 없다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누군가에게 원하는 존재가 된다는 느낌은 너무 오랜만이었습니다. 산악회 첫 산행 이후 내 일상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산악회 활동에 참여했고 그때마다 도현 씨를 만났죠.
우리의 관계는 조심스럽게 이어졌습니다. 단순한 육체적 관계를 넘어서는 감정이 생기고 있다는 것을 느꼈지만 동시에 불안함도 있었어요. 산악회 사람들에게 우리 관계가 알려질까봐 항상 조심해야 했으니까요. 미용실에서도 주변 사람들이 내 변화를 알아차렸습니다. 아침마다 꼼꼼히 화장을 하고 헤어스타일도 바꾸었어요. 옷장 속에 잠들어 있던 예쁜 옷들도 다시 꺼내 입기 시작했죠. 서진 씨, 요즘 무슨 좋은 일 있어요? 얼굴이 핑크빛이네. 원장님의 말에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나이 50이 넘어 사랑에 빠진 소녀처럼 설레는 마음을 숨기기 어려웠어요. 주변 시선도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불쌍한 이혼녀라는 시선이 느껴졌다면 이제는 왠지 모를 활력과 매력이 되살아난 것 같았죠. 그러나 모든 것이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딸 유진이가 주말에 집에 왔을 때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살펴보곤 했어요. 엄마, 요즘 뭐 좋은 일 있어? 갑자기 화장도 하고 옷도 바꾸고 그냥 미용실에서 일하다 보니까 나도 좀 관리해야겠다 싶어서 유진이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이 마음에 걸렸지만 도연 씨와의 관계를 설명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나 자신도 이 관계를 어떻게 정의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도연 씨와는 산악회 활동 외에도 평일 저녁에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운영하는 작은 부동산 사무실이 있어 시간 조절이 자유롭다고 했어요. 우리는 주로 도시 외곽의 조용한 카페나 레스토랑에서 만났죠.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비밀스럽게 데이트를 즐겼습니다. 서진 씨, 오늘도 정말 예뻐요.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빛나고 있어요. 도연 씨의 달콤한 말에 가슴이 설렜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이 감정이 너무 좋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도 있었죠. 이런 비밀스러운 관계가 과연 옳은 것인지, 내가 정말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어떤 날은 도연 씨가 자신의 아파트로 나를 초대했어요. 그의 집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요리도 직접 해주었죠. 간혹 그의 집에 여성용품이 보이는 것 같아 물어보면 전 여자친구가 놓고 간 것이라며 웃어넘겼습니다. 그럴 때마다 미묘한 불편함이 느껴졌지만 도연 씨의 따뜻한 미소에 금세 잊곤 했어요. 서진 씨, 우리 이렇게 계속 만나도 될까요? 비밀스럽게 만나는 것이 부담스러우실 것 같은데. 도연 씨의 질문에 나는 망설이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런 관계가 옳은지 그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 순간 나는 행복했으니까요. 오랜 시간 잊고 있던 여자로서의 감정, 누군가에게 소중한 존재라는 느낌, 이런 것들이 내게는 너무 필요했던 것 같았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해서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관계가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지, 미영이나 다른 산악회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어떻게 될지, 그리고 무엇보다 딸 유진이가 알게 되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그런 불안감조차 도연 씨를 만날 때면 모두 잊게 되었죠. 한 달이 흘렀습니다. 도연 씨와의 관계는 점점 깊어졌고 나는 오랜만에 행복감을 느끼고 있었어요. 어느 날 미영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진아, 내가 요즘 만나는 남자친구 소개해 줄게. 이번 주 금요일 저녁에 시간 어때? 미영이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잠시 당황했지만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산악회 활동 이후로 미영이와 만날 기회가 많지 않았기에 이번 기회에 제대로 근황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래, 좋아. 어디서 만날까? 약속 당일 강남의 조용한 이탈리안 레스토랑에 도착했습니다. 미영이는 아직 오지 않았고 예약해둔 테이블에 먼저 앉아 기다렸어요. 15분쯤 지났을 때 레스토랑 입구에서 미영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야, 여기. 서진이가 먼저 와 있어. 고개를 들어 입구를 바라보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미영이 옆에 서 있는 남자는 다름 아닌 도연 씨였어요.
순간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이 몰려왔습니다. 도연 씨는 나를 발견하고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자연스럽게 미소 지었어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이도연이라고 합니다. 마치 우리가 처음 만나는 것처럼 인사하는 도연 씨를 바라보며 혼란스러움이 밀려왔습니다. 미영이는 아무것도 모르는 듯 밝게 웃으며 자리에 앉았어요. 서진아, 소개가 늦었네. 이쪽은 내가 요즘 만나고 있는 도연 씨야. 우리 벌써 3개월 정도 됐어. 3개월? 그럼 산악회에서 나를 만났을 때도 이미 미영이와 사귀고 있었다는 뜻이잖아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도연 씨의 표정은 변함없이 차분했고 나에게 미소 지으며 말했죠. 미영이한테 많은 얘기 들었어요. 특히 오랜 친구라고 정말 자주 언급했었죠. 가슴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미영이 앞에서는 아무것도 내색할 수 없었어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화를 이어갔지만 머릿속은 완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도연 씨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어요. 그의 연기력에 경악했습니다. 도연 씨가 산악회 총무라고 했었잖아. 너도 요즘 열심히 다닌다며? 혹시 거기서 만난 적 있어? 미영이의 질문에 도연 씨가 먼저 대답했습니다. 아, 네. 몇 번 뵌 것 같아요. 하지만 많은 회원들이 있어서 자세히 얘기할 기회는 없었네요. 내 표정이 굳어지는 것을 느꼈지만 최대한 감정을 숨기려 노력했습니다. 식사 내내 음식은 목을 넘어가지 않았고 대화에 집중할 수도 없었어요. 미영이는 도연 씨와의 만남에 대해 행복하게 이야기했고 둘이 얼마나 잘 맞는지를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도연 씨가 정말 다정하고 자상해. 내가 아플 때도 밤새 간호해주고 매일 아침 문자도 보내주고 정말 요즘 연애하는 기분이야. 미영이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도연 씨는 나에게도 똑같은 말, 똑같은 행동을 했었어요. 마치 대본을 외운 것처럼 똑같은 달콤한 말들을 했던 것이죠. 식사가 끝나갈 무렵 화장실을 가는 척하며 자리를 잠시 피했습니다. 거울 앞에 선 내 모습은 창백하고 초라해 보였어요. 텅 빈 화장실에서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얼마나 바보 같았던가요? 50이 넘은 나이에 갑자기 찾아온 관심과 애정에 쉽게 넘어가다니. 그것도 친구의 남자친구와 관계를 맺다니. 화장실에서 나오려는 순간 도연 씨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나를 보자 조용히 말했어요. 서진 씨,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도연 씨, 당신 대체 왜 이러는 거예요? 도연 씨의 표정은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화장실 복도에 서서 우리는 낮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눴어요. 서진 씨, 오해하지 마세요. 나는 정말 서진 씨에게 감정이 있었어요. 단지 미영 씨와는 더 오래 알고 지낸 사이라. 그의 말을 끊고 분노를 억누르며 물었습니다. 더 오래 알고 지낸 사이라고요? 그럼 왜 제게 접근한 거죠? 애초에 미영이 친구라는 걸 알면서도 저와 그런 관계를 맺었잖아요. 도연 씨는 잠시 말을 고르는 듯 했어요. 그리고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그저 좋았던 거잖아요. 감정은 순간이었고 서로 외로웠으니까 의지한 거죠.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의 말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게는 특별했던 순간들이 그에게는 그저 순간의 감정에 불과했다니 얼마나 바보 같았던 걸까요? 50 넘은 나이에 자신을 속이고 친구를 배신하면서까지 이런 관계에 빠져들었다니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그리고 미영이한테도 우리 사이에 있었던 일 절대 말하지 마세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고 화장실을 나왔습니다. 테이블로 돌아와 갑자기 두통이 심하다는 핑계를 대고 자리를 일어났어요. 미영이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지만 도연 씨의 얼굴에는 미묘한 안도감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데려다 줄까? 아니야, 택시 타고 갈게.
너희 둘이 즐겁게 보내. 마지막 말을 내뱉고 레스토랑을 빠져나왔습니다. 바깥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어요.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하는 동안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도연 씨가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접근한 건지 아니면 정말 우연히 상황이 그렇게 된 건지 어느 쪽이든 내 마음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진정되지 않았어요.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한 잔, 두 잔. 소주병이 비워질 때까지 계속 마셨어요. 머릿속에서는 도연 씨와의 추억들이 계속해서 떠올랐습니다. 그의 따뜻했던 말들, 부드러운 손길, 행복했던 순간들, 모두 거짓이었다니.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도연 씨였어요. 받고 싶지 않았지만 취기 때문인지 엄지가 저절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서진 씨,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우리 사이에 있었던 일은 잊어주세요. 부탁입니다. 당신 대체 뭐예요? 처음부터 다 계획했던 거예요? 미영이 친구라는 걸 알면서도 접근한 거라고요? 그건 아니에요. 처음엔 정말 우연이었어요. 하지만 미영 씨와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있었기에 서진 씨에게 솔직하게 말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한숨이 나왔습니다. 어쩌면 그도 피해자일지 모른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지만 곧 그런 생각을 지워버렸어요. 그는 처음부터 미영이와 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나에게 접근했으니까요.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우리 사이는 이것으로 끝이에요. 통화를 끊고 휴대폰을 침대에 던졌습니다. 한동안 울다가 술 기운에 잠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심한 두통과 함께 눈을 떴습니다. 현실을 직면하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미용실에 몸이 아프다고 연락했고 하루 종일 집에 누워 있었습니다. 며칠 후 딸 유진이가 주말을 맞아 집에 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어두운 내 모습을 보고 놀란 눈치였어요. 엄마, 무슨 일 있어? 왜 이렇게 안 좋아 보여? 그동안 쌓아둔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어요. 도연 씨와의 만남, 미영이와의 관계, 모든 진실을. 유진이의 표정은 점점 굳어졌습니다. 엄마, 정말 그런 일이 있었어? 엄마답지 않아. 나도 엄마가 힘든 거 알지만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 딸의 실망스러운 목소리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내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비밀 연애가 주는 짜릿함과 누군가에게 원하는 존재가 된다는 감정에 취해 판단력을 잃었던 것이죠. 미안해, 유진아. 엄마가 정말 바보 같았어. 유진이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각자의 방에서 말없이 시간을 보냈어요. 아침이 되어 유진이는 짐을 싸서 일찍 기숙사로 돌아갔습니다. 평소보다 짧은 작별 인사만 남기고요. 다시 혼자가 된 집에서 내 인생이 얼마나 엉망이 되었는지를 되돌아보았습니다. 남편과의 이혼, 혼자 살아가는 외로움, 그리고 이제는 친구를 배신하고 딸까지 실망시킨 나 자신.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은 더 이상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초라해 보였어요. 하지만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실수했더라도 다시 시작해야 했어요. 미영이에게는 아직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럴 용기가 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언젠가는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비록 우정이 끝날지도 모르지만 그것이 옳은 일이니까요. 시간이 흘러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봄이 오고 날씨는 점점 따뜻해졌어요. 내 마음의 겨울도 서서히 녹아내리기 시작했죠. 더 이상 도연 씨와는 연락하지 않았고 산악회도 당연히 나가지 않았습니다. 미영이와의 관계는 어색해졌어요. 결국 용기를 내어 미영이에게 진실을 털어놓았지만 예상대로 미영이는 나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서진아,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내가 너를 그렇게 믿었는데 친구 남자를 뺏으려고 했다니. 더 이상 연락하지 말자.
미영이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오히려 편안해졌어요. 더 이상 비밀을 간직하지 않아도 되었으니까요. 딸 유진이와의 관계는 서서히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진심 어린 사과와 변화하려는 모습을 보여주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미용실 일은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아르바이트가 아닌 정직원으로 일하게 되었어요. 원장님이 내 성실함을 인정해 주셨거든요. 그동안 단순히 시간을 보내기 위한 일이었다면 이제는 진짜 내 직업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진 씨, 미용사 자격증 공부해 볼 생각 없어요? 손재주도 좋고 센스도 있는데 자격증 따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원장님의 제안에 고민 없이 수락했습니다. 50이 넘은 나이에 새로운 공부를 시작한다는 것이 두렵기도 했지만 동시에 설레기도 했어요. 뭔가 목표가 생기니 생활에 활력이 돌았습니다. 딸 유진이의 방학이 시작되었고 우리는 함께 제주도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오랜만에 단둘이 하는 여행이었어요. 제주도의 푸른 바다를 보며 마음이 정화되는 것 같았습니다. 올레길을 걸으면서 유진이와 많은 대화를 나눴어요. 엄마, 사실 그동안 엄마가 많이 걱정됐어. 이혼하고 나서 너무 힘들어 보였거든. 그래서 도연 씨 일이 있었을 때 더 화가 났던 것 같아. 하지만 이제는 이해해. 엄마도 사람이고 외로울 수 있잖아. 유진이의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내 딸이 언제 이렇게 성숙해졌는지. 그동안 스스로에게만 집중해 있느라 딸의 성장을 못 느꼈던 것 같았어요. 고마워, 유진아. 엄마가 많이 부족했지. 하지만 이제부터 잘 살게. 내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엄마가 될게. 제주도 마지막 날 유명한 카페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때 카페 유리창 너머로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어요. 도연 씨였습니다. 그는 젊은 여성과 함께 걸어가고 있었어요. 순간 가슴이 조금 아팠지만 곧 진정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는 내 마음을 흔들 수 없었으니까요. 제주도에서 돌아온 날 밤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도연 씨였어요. 그때 미안했어. 아직도 가끔 생각나. 잠시 바라보다가 삭제 버튼을 눌렀습니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이제 나는 내 삶에 집중하고 나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으니까요. 엄마, 내일 미용사 자격증 학원 등록하러 가는 거지? 내가 같이 갈게. 유진이의 말에 미소 지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함께 해주겠다는 딸의 지지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이제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나 엄마로서의 정체성에만 의존하지 않을 것입니다. 50이 넘은 나이에 새로운 꿈을 꾸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것. 두렵지만 동시에 설레는 일이었어요. 가을이 깊어갔습니다. 나무들은 화려한 단풍으로 물들었고 거리에는 낙엽이 쌓이기 시작했어요. 미용사 자격증 공부는 생각보다 어려웠지만 매일 조금씩 발전하고 있다는 느낌이 좋았습니다. 시험 날짜도 다가오고 있었죠. 유진이는 방학이 끝나고 다시 학교로 돌아갔지만 주말마다 꼭 집에 와서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 유진이와 함께 집 근처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날씨가 좋아 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었어요. 젊은 연인들, 아이들과 함께 온 가족들, 그리고 우리처럼 산책을 즐기는 사람들까지. 문득 예전에 도연 씨와 함께 걸었던 올레길이 생각났지만 이제 그 기억은 더 이상 아프지 않았습니다. 엄마, 나 요즘 생각하는 게 있어. 유진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진지해 보였어요. 응? 무슨 생각? 사실 아빠가 연락해 왔어. 만나고 싶다고.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3년 전 이혼한 전 남편은 그동안 유진이와 연락은 했지만 직접 만나자고 한 적은 없었어요. 갑작스러운 제안에 당황스러웠지만 딸의 표정을 보니 정말 만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만나고 싶으면 만나렴. 아빠니까. 사실
아빠가 엄마도 같이 만났으면 좋겠대. 뭔가 할 말이 있다고. 더욱 놀랐습니다. 전 남편이 나를 만나고 싶다고? 외도로 인해 헤어진 후 내가 그를 만나길 거부했었는데 지금 와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걸까요? 엄마, 한번 만나보면 안 될까? 내가 같이 있을게. 유진이의 간절한 눈빛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완강히 거부했겠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더 이상 그에 대한 미움이나 원망이 크게 남아있지 않았거든요. 다음 주 토요일 우리는 도심의 한 카페에서 전 남편을 만났습니다. 그는 예전보다 살이 조금 빠져 있었고 머리도 많이 휘어져 있었어요. 우리를 보자 어색하게 웃으며 일어섰습니다. 오랜만이야, 유진 엄마. 잘 지냈어? 네, 잘 지냈어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어색한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유진이는 중간에서 분위기를 풀어보려 노력했지만 처음에는 쉽지 않았어요. 차를 한 잔 마신 후 전 남편이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오늘 만나자고 한 건 사과하고 싶어서야. 그동안 많이 생각했어. 내가 정말 잘못했다는 걸. 예상치 못한 사과에 놀랐습니다. 3년 동안 한 번도 직접적인 사과를 들은 적이 없었거든요. 새 사람을 만나고 행복하게 지낼 줄 알았는데 그 사람과는 오래가지 못했어. 지금은 혼자 살고 있어. 그동안 많은 반성을 했어. 가족의 소중함을 알지 못했던 것, 유진 엄마의 헌신을 당연하게 여겼던 것, 모두 후회하고 있어. 그의 말에 특별한 감정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분노했을까요? 아니면 기뻐했을까요? 하지만 지금은 그저 담담했어요. 이미 내 인생은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으니까요. 고맙습니다. 사과해 주셔서요. 저도 많이 배웠어요. 이제는 제 자신을 더 사랑하는 법을 알게 되었거든요. 유진이는 우리의 대화를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안도감이 스쳐 지나갔어요. 아마도 부모의 화해를 바랐던 모양입니다. 대화를 마치고 헤어질 때 전 남편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혹시 우리 다시 시작해 볼 수 있을까? 그의 말에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절의 미소였어요. 미안해요. 하지만 저는 이미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돌아갈 수는 없을 것 같네요. 하지만 유진이의 아버지로서 좋은 관계는 유지했으면 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유진이가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정말 달라졌어. 전에는 아빠 얘기만 나와도 화내고 그랬는데, 그래, 엄마도 많이 변했지? 이제는 과거에 집착하지 않게 됐어. 엄마도 사람이고 실수할 수 있어. 하지만 이제부터 잘 살자. 우리 함께. 유진이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함께 우리 집 근처의 올레길을 걸으며 웃음을 나눴어요. 봄이 오면 이 길에는 벚꽃이 만개할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꽃들처럼 나의 인생도 새롭게 피어날 거예요. 그날 밤 일기를 쓰며 생각했습니다. 진짜 사랑은 누군가가 날 살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거야. 이제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나 엄마로서의 정체성에만 의존하지 않고 한 사람의 강서진으로 살아가는 법을요. 창밖으로 가을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어요. 비가 내린 후에 더 맑은 하늘이 오는 것처럼 인생의 고난 뒤에는 더 밝은 날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요. 그리고 그 날들을 나는 두려움 없이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